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서부권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요양원 선택을 위한 보호자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시설에 가서 인권교육을 하거나 누구랑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이 말은 되게 강조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가끔은 잊고 아니면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 때 어느 시설에 모실까? 그리고 그 시설이 우리 부모 잘 대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부모님이 안 가시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조급한 마음에 지역에 있는 적당한 시설을 골라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을 선택할 때 그 시설의 물리적인 시설보다는 그곳이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 집이 될 수 있는 곳인가를 마음으로 묻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정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두 번, 세 번 다른 시설을 방문하더라도 그 시설이 사람 냄새 나는 곳인지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찾아뵙는 당신의 발걸음,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이 그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어떤 서비스보다 더 큰 돌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에 모시게 되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한 세 가지 유형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나름 혼자 보행도 하시고 식사도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혼자서 집에서 지내기는 어려운 경우에 시설을 입소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가에서 아니면 어르신 살던 마을에서 돌봄 체계만 조금 더 구축이 되면 본인이 살던 집에서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그런 경우이기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 많은 경우에 입소하시는 경우인데요. 치매를 앓고 있는 중증 노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에 가보면 보통 70% 내외가 치매를 앓고 계시고요. 보행이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노인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심하게는 너무 건강이 안 좋으셔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 어르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지금 어떤 경우이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살펴볼 주요 체크리스트는 시설장의 전문성과 헌신성, 시설 환경, 인력 배치, 돌봄 프로그램, 식사와 영양, 의료 연계, 가족 소통, 기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실 때 자녀들의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요양원으로 모실 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부모를 모신다고 해서 모든 돌봄을 시설 종사자들이 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모신다고 해서 효도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진짜 돌봄은 그때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을 돌보는데 협력자, 동조자 뭐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시간은 시설 종사자들이 돌보겠지만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랑은 오직 자녀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설 종사자도 우리 부모님들께 사랑과 따뜻함을 전달해 줄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주는 사랑만큼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시설에 모시더라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웃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자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이제 진짜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설장의 전문성과 헌신성입니다. 요양원 시설장은 시설 분위기의 80%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설장에 많은 원장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간혹 시설장님께서 출근을 잘 하시지 않는다든지 출근을 하셔도 바깥 일을 많이 보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어르신 돌봄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시설장님께서 출근 이후에 입소 노인, 우리 부모님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잘
점검하는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점검하는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시설장님이 이 돌봄 분야나 복지 분야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즉 시설장님의 전문성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타 직종에 근무하시다가 공무원을 하시다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다가 교육 공무원을 하시다가 내가 나이가 좀 있으니 퇴직하고 나서 좋은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양원을 건립하셔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요양원은 좋은 마음으로 봉사정신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문성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설장님이 그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녀분들이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환경인데요. 저희가 시설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그곳이 집입니다. 그래서 집과 같은 환경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대부분 요즘은 침대 생활을 하지만 바닥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온돌실, 침대실 등 취향과 특성에 맞는 생활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채광이나 환기가 잘 되는지, 냄새가 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활동할 공간이 충분한지, 넓은 강당이 있는지, 시설 외에 마당, 정원 이런 공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그런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도 및 화장실 등의 미끄럼 방지 시설이 있고 안전 손잡이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작은 낙상에도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도나 화장실 등에서 낙상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곳에 턱이나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이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력 배치입니다. 그 인력이 얼만큼 적정하게 인력이 배치되어져 있는지, 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져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력 배치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요양보호사, 즉 우리 부모님들을 직접 모실 요양보호사는 우리 부모님 2.1명당 1명, 간호사는 25명당 1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낮에 그 입소시설에 어르신들이 100분이면 요양보호사가 2.1명당 1명이니까 50분이 근무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100분이 계시면 요양보호사는 한 2.1명당 1명이니까 48분 정도 되겠죠. 이분들이 3교대를 하고 휴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보통 5명에서 7분을 한 명이 보고요. 밤 시간에는 13명에서 15명 내외를 한 분이 돌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사자들의 근속 연수와 종사자 연령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근속 연수가 길고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좋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표정이나 태도가 밝고 상냥한지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모실 때 시큰둥한 얼굴로 투명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모시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죠.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식사와 연양, 의료 연계, 가족 소통, 기타 이 부분은 4개 합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와 영양은 균형 잡힌 식단과 식단이 제공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체 요리를 하는지 위탁 운영을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체 영양사 조리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더 우리 어르신들께는 양질의 식사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면 위탁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내는 식대에. 자체 요리를 할 때는 인력이 보조되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어르신이 내는 실비가 100% 우리 어르신들이 식자재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단표와 실제 식단이 같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식사 제공 시간, 보통
요양원에서 5시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아침 7시면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아침을 좀 늦게 저녁을 좀 빨리 하는 경우가 있고 식사 시간 자체를 짧게 뭐 심하게는 10분, 20분 이렇게 식사 시간을 하는 곳이 계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를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려운 게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이 충분히 하지 않아서 요양원에 가시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시설에서 상시적인 건강 체크 시스템이나 응급 상황이 올 때 대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촉탁의사의 정기 방문이 있는지 협력 병원 지정도 가능하긴 한데요. 촉탁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응급시 대응 방안이 시설에 마련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적 필요가 있을 시에 우리 보호자한테 즉각 연락을 하고 보호자와 소통하는지 이것들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과 소통. 우리 어르신들을 요양원에 모셨다고 해서 우리와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요양원에 계실 때 자녀, 손자들이 오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 보호자, 자녀들,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면회실 또 면회시간 등을 특정해 가지고 우리 부모님 만나는 것을 일정 통제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밴드나 소식지, SNS 등을 통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 기타 시설과 가족의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로는 건강보험공단의 평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의 평가 확인을 해서 이 시설이 재우수를 받았는지, 우수 평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평가 점수가 좀 낮은지 확인을 해보고 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장님과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학대 판정을 최근 몇 년 안에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부모님들을 요양원에 모실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것이 제일 가장 기억에 납니까? 그리고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긴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아주 오랜 동안 생활해야 될 집이시기 때문에 부모님 대신해서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중에 반드시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